연봉 1억,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? 사실 직장인들한테는 꿈의 액수긴 합니다. 하지만 많은 대기업 사람들이 연봉 1억 그리고 그 이상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. 연봉 1억의 경우에만 실수령액이 얼마입니까? 한 달에 800? 아니죠. 거기서 세금 떼고 뭐 떼고 다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700? 아닐 겁니다. 제 생각에는 600, 600 중반? 이 정도 선이 아닐까.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보는데요. 근데 이렇게 연봉을 1억씩 받아도, 월급을 600 이상 받아도 무리한 대출로 하우스 오브 푸어의 삶을 산다면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뭐 맞벌이든 외벌이를 가정하면 월급 600 이상 받으면 그 중에 주담대로 300 이상 빠져버리면 나머지 50%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계산이 안 맞죠. 빠듯하게 삽니다. 연봉 1억이어도. 그렇기 때문에 빚의 60% 이상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. 정말 모든 국민이 빚잔치를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인데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갚다 보면 알게 됩니다. 우리는 대출을 좀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다. 하지만 연봉 1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? 대부분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연봉 4천, 5천, 6천, 그것도 감지덕지죠. 그러면 생활은 더 쪼달릴 수밖에 없고 소비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. 빚에 저당 잡힌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 부채의 60%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무리한 대출로 인해서 약간 침체되고 우울하고 또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내 자본 2억 가지고 6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8억 원의 집을 샀다고 칩시다. 이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대출을 받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한 번씩 부동산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 내 자기 자본 2억은 그냥 1억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레버리지를 최대한 땡겨서 주택을 사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상담을 하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. 왜 지금은 이게 힘드냐? 금리 때문입니다.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 6억 원 대출에 대한 이자와 원리금을 30년, 40년 갚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. 또 누군가는 얘기하겠죠. 또 갈아타기 하면 또 그 빚은 시간에 갚아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 값이 오르면 또 그걸로 까야 할 수 있지 않냐. 그런 허황된 그 미래에 대한 생각만 하고 지금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현재의 삶이 많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부동산 불패라든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에 휩쓸려서 무리하게 대출을 내기보다는 나의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. 내 수준에 맞게 생활하고 분수를 지켜서 우리는 하루하루 안전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꿈의 직장, 연봉이 1억이더라도 소득의 50%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주거비 부담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하우스푸어의 삶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아직도 부동산 불패, 한국은 부동산이 전부라는 그 말들을 내가 고지것대로 믿을 게 아니라 재테크는 뭐든지 순서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재테크, 꼭 부동산이 아니어도 됩니다. 저쪽부터 시작해서 또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금도 사보고 그러면서 또 부동산도 해보는 거지. 무조건 부동산부터 사서 한 달에 수백만 원의 대출 이자를 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냐. 그것은 본인의 상황을 잘 따져봐서 진중하게 판단을 한번 해야 됩니다.
부동산 시장이 기득권들이 이미 많이 가지고 있죠. 그래서 그들이 분위기를 띄워서 보통의 서민들에게 덤탱이를 씌우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. 또한 이미 그 기득권들은 수십 년 전부터 부동산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보고 이미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. 지금 후발주자들은 무리하게 빚을 내서 그들의 뒤를 닦는 그런 허덕이는 삶을 살지 않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면 청약을 공부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경매, 공매도 있고. 하지만 무리하게 지금 많이 오른 집값을 내가 섣불리 잡아서 후회하는 일들은 꼭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이상입니다.